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박성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시원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몽둥이를 들고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를 쫓아낸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37년 동안 전주시청에서 총무과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퇴직하고 나서는 공무원 연금 280만 원 받으면서 집사람하고 단둘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완산구에 있는 35평짜리인데 시세로 3억 정도 되죠. 그동안 모아둔 돈도 1억 5천만 원 정도 있고요. 저희 아들 진우가 1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45살인데 당시에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면서 떠났거든요. 며느리 미영이랑 같이 말이죠. 처음에는 성공하겠다고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 여름에 큰일이 났어요. 집사람이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응급실로 실려간 거예요. 급성 담낭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수술비가 4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목돈이 나가니까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집사람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는 그 녀석이 효자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군대 갔다 와서도 용돈 드리고 그랬어요. 결혼할 때도 5천만 원을 보태줬고 미국 갈 때도 또 5천만 원을 지원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2,000달러만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우리 돈으로 270만 원 정도죠. 수술비의 일부만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갑자기 쓸개 수술을 하게 됐다. 2,000달러만 급하게 보내줄 수 있겠니? 그런데 아들 대답이 차가웠어요. 아버지, 지금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왜 또 돈 달라고 하세요? 진짜 부담스럽다니까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키워준 은혜도 있고 어머니가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도 2,000달러를 거절하다니요. 할 수 없이 제가 적금을 해약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지만 3개월 동안 간병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치료비까지 해서 총 6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아들한테서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수술이 잘 됐는지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서운하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참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난달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희가 한국에 잠깐 들어가려고 해요. 사업 때문에 그런데 며칠 있다가 갈게요. 오랜만에 아들이 온다니까 반가웠죠. 집사람이랑 같이 장도 보고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도 준비하고 그랬어요. 혹시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라도 할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드디어 아들하고 며느리가 왔는데 인사도 대충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버지, 저희가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한데? 2만 달러 정도요. 꼭 갚을 게니까 빌려주세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2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2,700만 원이거든요. 어머니 수술비 2,000달러도 거절하던 놈이 이제 와서 2만 달러를 달라고? 진우야, 너 엄마 수술할 때 2,000달러도 못 준다고 하지 않았니? 그때는 돈이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어디서 2만 달러를 구하라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나서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지금은 사업이 잘 돼서 확장하려는 거니까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꼭 갚을게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큰 돈 벌어요. 그때 부모님께도 효도할 수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부모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ATM 기계도 아니고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니? 엄마가 수술대에 누워 있을 때는 2,000달러도 아까워하더니 이제 와서 2만 달러를 달라고? 그것도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래도 이 철없는 놈들은 계속 우기더라고요. 아버지,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사업이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70년 인생에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거든요. 벌떡 일어나서 대청마루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놈아, 당장 나가라.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니까 아들하고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70년 살면서 이런 철면피는 처음 본다. 엄마 수술비는 못 준다고 하면서 사업자금은 달라고? 당장 꺼져. 그렇게 몽둥이 들고 쫓아내니까 이웃들까지 나와서 구경하더라고요. 정말 창피했지만 그래도 속이 시원했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도망가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버지가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뭘 잘못했냐고?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냐? 부모를 돈줄로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야. 집으로 들어와서 집사람한테 말했더니 여보 잘했어요. 그 철없는 놈들한테 제대로 한 소리 해줘야지. 집사람도 그동안 많이 서운했나 봐요. 이웃들도 나중에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성호 씨 시원하게 잘하셨어요. 요즘 젊은 것들이 부모를 뭘로 아는지 몰라요.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날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참기만 했나 봐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양보하고 참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어릴 때는 정말 착했거든요. 제가 농지까지 팔아서 대학 등록금을 대줬고 결혼할 때도 빚까지 내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미국 가서 살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개인주의가 몸에 밴 건지 부모를 의무로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요. 공무원으로 37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한 푼의 부정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모를 저렇게 대한다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혹시 비슷한 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지 마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당당히 말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제가 너무 소극적이었나 봐요. 아들이 잘못 행동해도 내 자식이니까 이해해야지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참고 넘어가다 보니까 아들이 점점 더 버릇없어진 거예요. 부모라는 건 자식에게 사랑만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때로는 엄하게 가르쳐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효도가 뭔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해요. 저희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만 시켰어요. 성적이 좋으면 칭찬하고 나쁘면 혼내고 그랬는데 정작 인성교육은 소홀했나 봐요. 예의나 효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학교 성적은 좋았지만 사람 됨됨이는 엉망이 된 거죠. 제가 몽둥이를 든 이유는 정말 화가 나서였어요. 70년 살면서 그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니까 그게 잘한 일이었어요. 그때 확실히 선을 그어놔야 했거든요. 부모를 돈줄로만 생각하는 자식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해요. 너희가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집사람도 그 이후로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해요. 그동안 속에 있던 말을 다 한 것 같아서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집사람도 많이 서운했나 봐요.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 아들한테서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웃분들도 저희를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성호 씨가 제대로 혼내주셨다고 하시면서요. 특히 같은 연배의 할아버지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못했다고 하시면서 성호 씨가 용기 있게 잘하셨다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어요. 처음에는 좀 걱정도 됐어요.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집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먼저 사과해야 할 일이죠. 맞는 말이에요. 부모가 먼저 연락할 이유가 없거든요. 잘못한 쪽에서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거죠. 그동안 제가 너무 자식한테만 맞춰줬나 봐요. 아들이 잘못해도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면서 먼저 화해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아들이 부모를 우습게 보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동창회에 갔는데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래.
제대로 혼내줘야 해라고 말이에요. 특히 김 선배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성호야, 우리가 자식들한테 너무 잘해준 게 문제야. 고생은 우리가 다 하고 좋은 것만 줬더니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했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자식 교육비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는 부모를 짐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요. 며칠 전에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이 하신 이야기도 비슷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부모 모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 안 해요. 옛날에는 장남이 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효도가 미덕이었는데 지금은 개인주의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소홀히 해도 되는 건 아니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제가 37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연금, 이 모든 게 자식을 위해서였어요. 나중에 아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모아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손 벌리고 있으니 화가 날 수밖에요. 집사람 수술할 때 정말 막막했어요. 갑자기 큰돈이 나가니까 부담스럽기도 했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러웠거든요. 그때 아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줬더라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라도 보여줬더라면 이렇게까지 서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2,000가 아니라 $200라도 좋았거든요. 아버지,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이런 말 한마디만 있었어도 달랐을 텐데요. 그런데 아예 거절해버리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이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에서 10년 살면서 아들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부모님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미국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예의가 있었는데 미국 가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선을 넘었어요. 부모가 어려울 때는 모른 척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건 정말 아니에요. 그것도 10배가 넘는 돈을 달라고 하다니요. 제가 몽둥이를 든 그 순간이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동안 참고 참던 게 한꺼번에 터진 거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남에게 피해준 적도 없고 도리어 도움을 준 적은 많아요. 특히 자식들한테는 정말 많은 희생을 했거든요. 아들 대학 다닐 때 제가 농지를 팔았어요. 할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소중한 땅이었는데 아들 교육비가 부족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판 거예요. 결혼할 때도 제가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줬어요.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보태줬고 미국 갈 때도 이민 자금을 지원해줬거든요. 그 모든 걸 생각하면 정말 억울해요. 부모한테 받기만 하던 자식이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요. 하지만 그날 몽둥이를 든 이후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자식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아요. 자식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좋을 대로 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70세인데 언제까지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는 친구들하고 등산도 다니고 집사람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아들 생각은 일부러 안 하려고 해요. 생각하면 화만 나고 스트레스만 받으니까요. 잘못은 저쪽에서 했으니까 저쪽에서 사과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아들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조차 안 한다면 저도 더 이상 아버지 노릇할 생각이 없어요. 혹시 저처럼 자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특히 자식이 선을 넘었을 때는 확실히 선을 그어줘야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 거예요.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게 진정한 노후가 아닐까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속이 후련했어요. 여기 은행 송금 증명서가 있어요. 작년 8월 15일에 10만 달러를 현진이 계좌로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 문자 메시지들 보세요. 현진이가 엄마 덕분에 사업이 살아났어요. 꼭 갚을게요라고 보낸 거예요. 수진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어머님, 그건 가족 간의 일이잖아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 학부모가 어머니 정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정말이에요. 이 서류들이 다 증거예요. 69살 된 늙은 시어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준비해 온 얘기를 계속했어요. 여러분도 부모님 계시죠? 부모가 자식 위해 평생 모은 돈 내주는 게 당연한 줄 아세요? 저희 부부가 5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는 저를 무시하고 돈 갚는 얘기만 나오면 핑계만 대요. 학부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아버지가 그럼 지금 얼마나 버시는데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를 말했어요. 이 학원 학생이 10명 정도 되고 한 달 수강료가 400달러니까 월 수입이 2만 달러는 될 거예요. 그런데 10만 달러를 못 갚겠다고 하니 말이 되나요? 그때 수진이가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학원 운영비도 많이 들고 임대료도 비싸고. 저는 준비해 온 자료를 더 꺼냈어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 SNS 계정이에요. 작년에 새 차 샀다고 자랑하고 명품백 사진도 올리고 하와이 여행도 다녀왔어요. 돈이 없으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학부모들이 다들 수진이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고 그럼 원장님이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수진이는 이제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지난 추석에 우리 집에 와서 한국 전통 차례를 구식의식이라고 했어요. 손주한테도 한국말 쓰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저를 호구라고 불렀어요. 그 말을 들은 1세대 학부모들이 정말 화가 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한 할아버지가 아이고 그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네라고 혀를 차시더라고요. 수진이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린 걸 보고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창피를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다만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왔어요.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때 한 어머니가 수진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원장님, 정말 시어머니한테서 그렇게 큰 돈을 빌리고도 안 갚으신 거예요? 수진이는 이제 완전히 체면이 구겨진 상황이었어요. 학부모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정하기도 못했고요. 결국 수진이가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돈은 꼭 갚을게요. 그제서야 저는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학부모들한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 며느리를 망신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1세대들이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수진이한테도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건 돈이 아니야.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야. 한국 문화를 무시하지 말고 소피아한테도 할머니라는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가르쳐줘.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학부모들도 다들 저를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한 어머니는 어머님이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잘해야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주일 후에 10만 달러를 전액 갚았고 그 다음 주에는 현진이와 함께 와서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현진이도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돈 갚는 걸 어떻게 미뤘는지 말이에요. 현진이는 아내한테 화를 내면서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어요. 수진이는 그 후로 정말 달라졌어요. 한국 음식도 배우려고 하고 소피아한테도 한국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도 예전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참여하고요.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 시어머니로 대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학원에서 있었던 일이 한인 커뮤니티에도 퍼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정말 용감하셨다, 잘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저와 비슷한 1세대 어머니들이 나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냥 계속 참았다면 수진이는 끝까지 저를 무시했을 거예요. 그리고 소피아도 할머니를 우습게 여기는 아이로 자랐을 거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하죠. 특히 가족 사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69살 된 나이에 며느리 직장까지 찾아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지금은 수진이가 정말 며느리다운 며느리가 됐어요. 소피아도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한국말로 대화하려고 노력해요. 현진이도 예전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묻고 가족 모임도 자주 하자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연히 무시당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내가 목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들어주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요즘 며느리와 시어머니 갈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저희 같은 1세대는 문화 차이 때문에 더 힘들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참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강하게 나갈 필요는 없어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죠. 하지만 대화가 안 통하고 계속 무시당한다면 때로는 강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 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죠.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학원에서 제대로 한 방 먹인 게 정말 속 시원했어요. 물론 가족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좋아졌죠. 진실을 말하고 당당하게 맞선 게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날 일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수진이가 학부모들 앞에서 당황하던 모습이 생생해요. 그때까지는 저를 만만하게 봤는데 그날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개인주의가 강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서 자란 2세들은 한국의 가족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해해주고 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의 희생이 얼마나 큰 건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죠. 제가 그날 한 행동이 수진이한테는 큰 교훈이 됐을 거예요. 시어머니라고 해서 만만하게 볼 존재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지금은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됐어요. 수진이도 한국 요리를 배워서 가끔 저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소피아는 저한테 한국말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해요. 현진이는 그날 일 이후로 더욱 효자가 됐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다면서 많이 반성하더라고요. 이제는 수진이한테도 엄마를 잘 모셔야 한다고 자주 말한다고 해요. 남편도 저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당신이 그렇게 용감할 줄 몰랐다면서 웃으시거든요. 사실 남편도 속으로는 많이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친구들도 저한테 정말 시원하게 잘했다고 해요. 특히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 저한테 조언을 구하러 오기도 해요. 저는 그분들한테 무조건 참지만 말고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라고 말해드려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제가 한 방법이 정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자존감도 회복하고 손주와의 관계도 개선됐으니까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 중에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럴 때는 저처럼 당당하게 맞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죠.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도 없고요. 때로는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가족을 위한 일일 수 있어요. 저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정만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대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진정한 가족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1세대 어머니들은 문화 차이 때문에 더 힘드실 텐데 너무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 때로는 용기를 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처음에는 무섭죠. 저도 그날 학원에 가기 전에 정말 떨렸거든요. 하지만 정의로운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가족들이 저를 더 존중하게 됐고 저 자신도 더 당당해졌거든요. 무엇보다 손주와의 관계가 좋아진 게 가장 기뻐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구석에 숨어 있을 생각은 없어요. 가족들한테도 당당한 할머니, 어머니로 기억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소피아가 커서 결혼할 때도 저처럼 당당한 할머니가 있었다는 걸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피아도 자신의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며느리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가족 간의 사랑도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희생과 참음만으로는 진정한 가족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날 저는 정말 통쾌했어요. 69살 된 할머니가 며느리를 제대로 혼내준 날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했다 싶어요.